고등학교 선택 오늘의 주제인데요. 사실 뻔한 거죠. 일반고가 자사고가, 외고가 국제고가, 국제고나 외고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6월 말과 7월 초에 걸쳐가지고 2028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중3 친구들은 2027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 친구들은 제도가 바뀌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아주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 2028은 제도가 바뀌니까 새로운 제도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2027은 제도가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재수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고민해 보면 고등학교 선택이 좀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타가 고민하는 일반고 예찬론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큰아이나 작은아이가 비평준화 고등학교나 아니면 외고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에 현행 제도를 돌이켜 볼 때는 일반고에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강남 지역은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 일반고와는 달라서 내신 따기가 매우 어려웠다. 뭐 이 정도 얘기를 제가 해왔는데 2028 제도가 바뀌면서 또 제 얘기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 파일은 제가 드릴 건데요. 우선 해결 가정교육, 여기 이제 오늘 얘기할 목차들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우선 해결부터 가볼게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항상 핵심부터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돌아가는데 초등학교 대입 설계 이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영수가 잘 돼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의 대입 설계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놀리고 중등학교 때와 중학교에 와서는 국영수를 열심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로 탈대치해. 근데 우리가 맹자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사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나가서 내신을 잘 받냐 이런 고민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사는 게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이사를 가려고 마음먹었다. 내가 의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사 가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 이사 갈 지역은 제가 정해드릴게요. 어디냐면 전라북도입니다. 이사 가려면 전라북도로 가세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에 가려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 우리가 가기에 가장 좋은 동네는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수험생 숫자에 비해서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수가 훨씬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치면은 전라북도로 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사시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교육, 민간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거 우리나라는요, 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먹은 만큼 효과를 가져오는 게 사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사교육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교육환경 좋다? 좋은데 남아 계시기를 당부드려요. 수학이냐, 국영이냐. 이건 사실 제가 국영수라고 얘기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학의 위력이 가장 크다. 그런데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잘해야 되고 국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총점으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영어까지 잘 완벽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행해 말아. 선행해 말아. 이건 뭐 사실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 다르죠. 우리의 능력이 좋으면 선행을 시키시고 능력이 안 좋으면 심화학습, 보충학습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그러니까 선행 얘기는 우리 아이의 실력을 보고 결정하시라. 그런 얘기고요. 자사고야 일반고야. 사실 자사고라고 하는 데가 가면 어떻게 보면 진학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학교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학교 효과인지 아니면 선발 효과인지를 아셔야 돼요. 학교 효과는 보통 애가 들어가서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선발 효과는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아이를 뽑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자사고는 대부분 선발 효과지 학교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고등학교 뭐 이런 고등학교들 용인외고 이런 모든 고등학교들이 선발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 갈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많이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요거는요 저는 생각합니다.
2027, 2027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2027, 지금 중3까지는 저는 가능하면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따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2028서부터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2028에서는 만약에 현행 고등학교 시제가 남아있다고 하면 2028부터는 자사고, 특목고, 1호를 가는 것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돌아옵니다. 이유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정교육, 요거는 여러분 넘어갈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엄마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노력을 해야 애가 공부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학문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마들이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실력이 없는 애들도 연습을 시키면 스포츠나 음악이나 게임은 잘하는데 문제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머리가 안 되는 놈은 공부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는 지금 4%에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설명회가 있는 날은 꼭 집안에 가정불화가 생깁니다. 가정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셔서 애를 좀 잘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울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울한 얘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모든 건 정해져 있다. 모든 건 공부를 잘하고 못 살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전자를 타고나냐에 따라 다르다. 유전자 로또란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우울해집니다. 근데 우울한 것이 모든 것의 바탕이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래서 엄마 DNA에서 애 두뇌가 좌우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듣기 싫은 얘기는 통과하도록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건 애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아이에게 하지 말아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이런 얘기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그럴 때에 하지 말라는 말들을 써 있는 이 왼쪽의 그림은 제가 인공지능으로 그린 거예요. 달리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건 우리 아이가 어떤 스타일이냐라고 하는 건데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들 자녀는 이 안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집 아이는 1번이 주특기였어요. 해답을 뺏겨놓고 다 했다고 속였다. 그런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험생 부모의 역할. 이제 중학생 부모도 수험생 부모가 됐으니까 이런 역할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엄마들이 해야 할 7가지의 역할. 이건 여러분 딱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난 이 7개 중에서 몇 개나 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대체로 저는 늘 강조하지만 5번을 많이 강조합니다. 애들은 믿지 마라 주의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믿지 마라 주의자이고요. 어쨌든 참고합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과 미래 요 얘기는 우리 애들이 어떤 전공을 택해야지 앞으로 유망할 거냐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용어에 대한 정의서부터 한번 내려보는 것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초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니까 통과하시고 아마 요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1세기에 필요한 기술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제일 넘버원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 리터러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뉴머러시, 그죠? 1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수해력이라고 얘기하는 수학적인 능력인데 이러한 16개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을 능력들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영어로만 써주면 또 짜증내야 하시니까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와서 문해력, 수해력 등등해서 16개, 과학 및 문화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대화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이 무엇이냐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늘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2016년에 외국 학자가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해서 예상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수가 이미 실현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무섭죠. 특히 저는 매력적인 게 독서용 안경, 리딩 글래스, 인터넷 연결. 안경을 쓰고 책을 보면 안경을 통해서 뭔가 인터넷과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가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안경 쓰고 왔잖아요. 제가 이게 안경을 괜히 쓰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안경이 그냥 단순한 선글라스 같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선글라스 아니에요. 이게 블루투스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별별 게 다 되는 레이벤에서 나온 건데 제가 해외에서 직구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서부터가 앞으로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여주시는 자료는 강의 후에 어디서 이 자료는 제가 김 원장한테 얘기해서 그 KNS 카페에 올릴 거예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참고하실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요즘에 교육부 장관 자꾸 에듀테크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EBS가 중학교 과정도 있잖아요. 그죠? EBS 중학교도 있는데 EBS 중학교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근데 유료도 꽤 비싸요. 몇십만 원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도 좀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현대 교육에서 에듀테크의 문제 언급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건 유망 기술. 이런 기술이 앞으로 유망하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 아이를 발전시키면 된다. 요즘에 의대 열풍인데 의대 안 가도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산다는 내용인데 지금 2025 올해 고2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건데 몇명 늘릴지 몰라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한 500명 늘린다는 소리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의대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왼쪽은 시들어가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달함으로써 시들어가는 직업이고 오른쪽은 컴퓨터가 발달해도 여전히 인간의 능력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것들이 오른쪽에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오는 영역을 가야 사실 컴퓨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한 인간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나와 있는 화면은 컴퓨터가 대체 가능한 직업,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컴퓨터가 대체 가능하지 않은 직업.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을 가져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같은 내용을 쭉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가져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기 유망하다. 그런 무조건 의대가 능사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점점 갑니다. 자, 현재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요. 현재 중3과 현재 중2는 별도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현재 중2 얘기부터예요. 현재 중2. 여기 현재 중2는 작년도 신문이기 때문에 현재 중2부터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2028도 고교 학점제가 본격 시행되죠. 물론 지금 중3이나 고1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는 건 예비 시행이고 중2부터 시행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가장 중요한 관건이 겁니다. 그래, 고교 학점제를 할 거야 말 거야. 이건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점제가 된 다음에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뀔 거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주호 장관이 처음에 부임해서는 미세 조정, 즉 많이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바꾸지 않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점차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많이 바뀌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분위기는 이상해져. 분위기가 이상한 거로 우리가 뭘 보고 느꼈냐면 엊그제 2대1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이주호 장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인터뷰입니다. 6월 7일인데 거기서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고교 학점제에 맞춘 새 대입제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것. 그러면 2028에 새 대입제도를 내놓을 거냐? 아니 처음에 미세조정, 새 대입제도. 그래서 사람들은 예상하기를 많이 바꿀 건가?
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뀌긴, 조금이라도 바꾸긴 바꿉니다. 왜? 학점제가 되면 또는 2022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 시험 과목이 바뀔 거고 시험 범위가 바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바뀌긴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새 대입제도가 바뀌는데 문제는 얼마나 와장창 바뀌냐 조금 바뀌냐 이런 것이 관건이고 또 새 대입제도가 바뀌려면 중요한 것이 고등학교 대입 고등학교 체제입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외고, 국제고, 그죠? 그 다음에 과학고, 영재학교, 마이스터교, 특성화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우리 중3, 중2 어머님들 자녀들의 고등학교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예상컨대는 과학고 영재고는 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과학고 교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영재고로 바꿔줘요라고 건의했는데 교육부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교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과학고처럼 조기 졸업하게 해줘요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교육부가 단칼에 자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영재학교는 지금도 조기 졸업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어려운 거죠. 과학고는 좀 있지만. 그래서 과학고나 영재고는 건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외고 국제고는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냄새를 풍겼습니다. 뭐라고 풍겼냐면 외고를 좀 외고를 좀 변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교육부에서 흘린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흘린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외고하고 국제고는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남겨놓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 두 개를 합쳐서 남겨놓을 거냐 아니면 각각 남겨놓을 거냐인데 저는 예상컨대 합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고가 있는데 국제고하고 외고를 합쳐서 뭐 외국어 중점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국제 외국어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외국어 국제고등학교라든가 뭔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고등학교 유형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고에도 외국어 교육과정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외고에도 국제고 교육과정을 집어넣어서 어쨌든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제고나 외고를 나눠놓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지금 중3은 사실은 외고나 국제고에 가면 내신의 불리함이 일반고보다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과애들이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 내신의 불리함이 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외고나 국제고에 가면 내신의 불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2, 2028서부터는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남에 있는 문제가 성취평가제를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난번에 지금 원래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원래 계획은 지금은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고 진로 선택에 대해서만 ABCD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ABC로 나가는데 문제는 이주호 장관이 그때 부임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2028서부터 고1은 상대평가, 고2, 고3은 절대평가로 갔으면 하는데 본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1, 고2, 고3 몽땅 전학년을 절대평가, 즉 성취평가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교육부에서 갑론을박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 얘기처럼 고1, 고2, 고3을 전부 다 성취평가, 절대평가로 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 생각은 아마 장관이 자기 생각을 접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고1은 상대평가로 그냥 가면서 고2와 고3은 성취평가로 가는 애당초의 계획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합니다.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를 실시하고 있고 애들도 교과 전형을 선호하는데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저희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나오겠지만 저의 생각은 아마 외고나 국제고는 남겨놓을 것 같고 두 개는 합칠 것 같다.
그런데 성취평가제는 당초 예상대로 고2, 고3에만 적용을 하고 고1은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올해 중3까지는 그냥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따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중2부터는 외고나 국제고나 과학고나 영재고에 가도 불리함이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다음에 자사고에 가도 어차피 고1 과정만 내신이 빡세고 고2, 고3은 성취평가제로 갈 거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중2부터 2028년에 올해 중2부터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등등에 가도 내신의 불리함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또 강남 지역의 일반고에 가도 내신의 불리함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치동을 떠나거나 아니면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좀 삼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삼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IB. 이 장관이 IB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직은 IB를 도입하기가 어렵다. 왜? IB를 도입하면 수능 시험이 서술형 수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또 지금 애당초 예고는 서술형 수능을 예고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서술형 수능이 되기에는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채점을 누가 할 거냐? 채점을 대학이 할 거예요? 고등학교 할 거예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배영 국가교육의 위원장이 서술형 수능은 2028 이후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고민거리는 그래도 2028에 조금 서술형을 집어넣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지만 저는 못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가능하겠죠. 수학은. 그런데 일반 과목은 없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칼로레아 넘어갈게요. 이거는 옛날 신문인데요. 장관은 성취평가제를 다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 성취평가제를 다 하기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방대학 가면 망쳐놓는다. 그래서 이런 거 에어로스페이스,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요런 분야가 매력적이다라는 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들을 대학에 보내라고 치면 요런 데 보내시면 좋아요. 근데 올해 혹시 자녀가 고3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요. 첨단 융합학과 애들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의대 빼고 자연계 애들이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저로의 찬스가 올해입니다. 올해가 아주 한 2,000명가량 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도 200명, 연구대에서부터 엄청 늘기 때문에 올해 이과 애들이 소위 명문대학을 가기에 가장 좋은 애가 올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학교폭력. 여러분 앞으로 학교폭력은 저지르면 안 됩니다. 저지르면 빨리 가서 빌고 학교폭력위원회 열리기 전에 전학하는 게 상식입니다. 열리면 기록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요. 애들이 자퇴한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조퇴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검정고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의대 가겠다고. 이건 사실은 의대만을 염두에 두면, 냉정히 말하면 의대만을 염두에 두면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종합반 다녀서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지금 교육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고등학교 자퇴하고 시대인재나 강대에 가서 재수 종합반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의대 가는 게 가장 쉽고 편한 길이긴 합니다. 근데 자기의 고등학교 생활은 사라지게 되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 다음에 교차 지원 어렵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이과에 가시라니까요. 이과에 가서 문과로 넘어가기 쉬운데 문과에서 이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엄마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의대 가겠다 얘기해요. 근데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인생인데.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도 서울대들이 자퇴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을 다니다가도 그냥 의대 가겠다고 자퇴하고 반수해서 대학 간다는 거예요.
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죠. 정리할게요. 내신 절대평가죠. 성취평가제가 고1까지 확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고1은 성취평가제가 유지가 될 것 같다. 아니요, 유지된다. 고2, 고3만 성취평가제가 되고 고1은 상대평가로 남아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이 맞겠죠. 2028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는지 요거는 지금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절대평가가 된다는 얘기는 곧 대학별 고사가 자율화된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대학별 고사를 자율화시키기는 아마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저는 사실은 엊그제 머니투데이 칼럼에서 국어는 없애자. 수학은 선택 과목을 두는 게 좋은데 국어는 없애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만은 저는 국어는 선택 과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통합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질 건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수능 이원화, 수능을 2번 보는 거. 첫째 날은 언수회, 둘째 날은 사과탕. 이것도 사실은 이 얘기는 나오는데 실제로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소수령 수능은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2028 이후니까 한 2030한 2년 정도나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대비 교육인데요. 요거는 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런 거죠. 가장 고민거리가 이런 거예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이 내신이 중요한데, 내신이 얼마나 매달려야 하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3등급 정도까지는 내신에 매달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4등급 이하는 담임선생과 의논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정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내신에 수그리고 내신만 몰빵하다가는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가능하면 중학교 때는 몰라요. 중학교 때는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담임선생 상담을 통해서 3등급이 안 되고 4등급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내신 포기하고 수능에 몰빵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신을 포기하면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의 입시 흐름은 고등학교 내신의 위력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올해 고3부터 바뀌는 거 간단하죠. 수상경력 반영 안 하고 영재교육사항 반영 안 하고 외부활동 반영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 읽어보시면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특, 이 종합회계나 세특의 위력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특. 그래서 세특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인데 세특은 제가 몇 번씩 강조합니다. 걔가 어떤 보고서를 썼냐, 보고서의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세특은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동했냐. 그러니까 세특은 한마디로 수업 시간에 활동한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세특은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냐를 써주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그걸 써주셔야 돼요. 얘가 보고서를 뭘 쓰고는 의미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써놓죠. good, bad, 위에 거는 좋은 겁니다.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냐? 수업 시간에 참여한 모습을 기록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나 하는 것을 세특에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담임선생님들은 그걸 오해하고 일종의 부처럼 전공 관련 보고서, 얘가 어떤 보고서를 썼다고 하는 보고서의 내용만 잔뜩 써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특은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올해 고2 애들 대입의 개요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입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문과들도 이과 지원 가능 대학이 늘었다는 것이고, 여기 지금 나오지 않지만 올해 고2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최소한도 4,500명 정도 늘 거라는 내용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대학 갈 때 손해본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 생긴 첨단 학과들. 보세요. 보시면, 야,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이건 주로 지방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울에 생깁니다. 반도체 서울대 56명. 굉장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대, 성대, 고대, 이화여대, 세종대, 연세대, 서울과학대, 덕수여대 같은 이런 대학들이 첨단 융합학과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연고대 이상의 첨단학과 가기가 그냥, 왜냐면 애들이 요즘 여기 안 가거든요. 여기 안 가고 애들이 의대로 다 빠지기 때문에 의대 가는 애들은 의대 가지만 우리 애들은 또 여기 가서 또 오래오래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2028 대입의 흐름은 백지죠. 왜 백지입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배터리가 일부러 뺀 겁니다. 2028의 흐름은 아직은 모른다. 근데 아까 제가 대충 예상은 했다.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이건 우리 중2 애들이 배워야 할 교육과정의 과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거는 성취평가제가 예정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요건 상대평가고, 자꾸 말이 헷갈려요. 요건 상대평가고 요건 성취평가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목이 너무 잘라놨지 않아요, 그죠? 아니 과학이면 과학이지 뭐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에다 지구 시스템 너무 잘라놨. 근데 이걸 어떻게 수능을 어떻게 볼 거예요? 여기까지 볼 거예요? 여기까지 볼 거예요? 아주 애매하잖아. 근데 제 짐작으로는 아마 일반 선택까지가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과학생들이 또 방방집니다. 물투, 화투, 생투, 요게 그 분야인데 이건 어떻게? 이걸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발표한다는 것이고요. 네, 넘어갈게요. 이런 과목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정교육 과정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과들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마디로 국영수를 잘해라. 그런 얘기를 몇 번씩 강조 말씀드려요.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거는 그 작년도 입시를 리뷰한 건데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러 가져왔으니까 이 강의 끝나고 김수삼 원장 KNS 카페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저작권 주장 안 할게요. 저는 이렇게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예요. 네. 전문가들이 설명의 자료 잘 안 준다 그러는데 참고하시면 이건 읽어보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건 앞으로 대입의 흐름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특이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슬슬 이제 질문거리 준비하세요. 1시가 다가옵니다. 질문거리 준비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독서기로 소홀하게 하지 말라 얘기 나왔고요. 국영수가 그야말로 중요하다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대입의 현재 중2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건 지금 정부가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럴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내신 고1 상대평가, 내신 고2 고3 절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요걸로 갈 확률이 제일 크지 않냐. 요것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제일 큰 거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 고교 체제는 유지합니다. 외고와 국제고 분리, 외고 국제고 통합전, 외고와 국제고의 통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고와 영재고 분리, 이거는 저가 합쳤으면 좋겠는데 아마 당장은 합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 4개 중에는 요것이 제가 바라본 한도 내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 수능을 유지할 것 같고, 수시와 정시는 통합 안 하고 이원할 것 같고, 고등학교 시절은 현 체제를 유지할 것 같고, 외국어 국제어는 통합할 것 같고, 과학과 영재어는 분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 대입제도의 쟁점, 이것도 뭐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00장 정도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정부가 고민하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정부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니까. 그다음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겠다고 지금 이 얘기는 나오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절대평가가 등급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이 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제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모형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절대평가가 됐을 때 고1은 상대평가고 수시와 정시가 이원화되고 정시에 대학별 고사를 허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근데 아마 이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려요. 그냥 수시와 정시의 통합도 이런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수능은 도입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 이건 아마 지금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때 가능하겠죠. 초등학교 2, 3학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과전형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교과전형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1이 상대평가가 되고 고2, 고3이 절대평가가 되면 크게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신의 위력이 고1 과정 내신의 위력이 아주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3까지는 고1, 고2, 고3 내신이 다 중요하지만 중2부터는 고1 내신, 상대평가인 고1 내신이 중요하고 고2와 고3은 거의 엇비슷하게 A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죠. 이런 경우의 수가 나와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야말로 대학들이 가져올 것 같아요. 대학들이 알아서 아마 고1 과정의 비율이 제일 클 것 같고 고2, 고3 비중은 낮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수능 제도의 모형인데 이건 이런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정부가 선택할 것 같지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현행 제도를 거의 유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 이건 제가 고민한 건 아니고 서울대학교 김경범 교수가 얘기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모형 4도 있고 모형 3도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저는 현행 제도가 거의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많이 바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이 바꾸면 엄마들은 괴로워지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고등학교의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현행 국외 취직이 유지가 되고 고등학교의 전면 성취평가제가 되면 이건 이주 장관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신의 불리함을 따라 특목고시하기 유리하다. 그런데 현재 중3은 현행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 하는 게 낫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만약에 현행 국외 취직이 유지되고 고교 내신의 고1 성대평가, 고2, 3 성적이 절대평가. 요게 이제 가장 유력한 죄. 이렇게 되면은 내신의 불리함이 줄어서 특목자 사고에 가도 크게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교과전형을 가려고 치면은 아무래도 고1 내신이 상대평가니까 일반고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가 특목자 사고가 없어지면 근데 이건 안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칸, 요 두 번째 칸이 가장 좋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선택의 키워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우리가 서울에 살지만 만약에 현재 중2
중1이네요. 중2부터 지역인재 전형이 지방서 중학교를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살다가도 전주 상산구에 가서 3년 다니고 오면 지역인재가 되지만 현재 중2부터는 중학교도 수도권 지역 이외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시면 초등학교 때 가셔야 돼요.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법률 개정에 따라 2028년도부터 지원자가 변경입니다. 현재 중2부터 중학교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인재 전형이 되기 때문에 전학 갈 사람은 중학교부터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네요. 전학 가려면 어디로 가시라고요? 네, 전학 가려면 제가 아주 딱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이런 대학들은 요 퍼센테이지를 그 지역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이건 서울 애들에겐 불리한 거죠. 그죠? 이거 사실 위헌소송 낼 만도 한데 아무도 위헌소송 안 내네요. 거주지에 따라서 대학의 유불리가 갈리는 거. 이건 사실 교육권 침해 아니에요? 평등권 침해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위헌소송을 안 내요. 참으로 참.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뭘 해봤냐면, 그래요. 수험생 비율에 비해서 지역인재 전형이 높은 데가 어디냐 하는 걸 제가 한번 뽑아본 거예요. 아, 절묘하죠. 보시면 호남권이요, 1.2%. 그러니까 호남권이 제일 지역인재로 가기가 쉬운 건데,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가 1.7%. 그러니까 전북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중학교는 수도권 위에서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지역인재 전형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 전라북도로 가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제가 통계적으로 뽑아드렸습니다. 지역인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우리한테 해당 사항은 없는데 혹시 이사 갈 분이 계실까봐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인재 넘어갑니다. 이거 참 수도권에 대해서는 진짜 불리한 건데 왜 이혼 소송을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세계통합진흥도 그렇고 남는 교육 이슈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재교육 얘기는 영재학교에 가면 대학교 못 간다, 의대 못 간다 그런 내용들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영재학교에 갔다가 뭐 왜 애들이 대학 간다는데 막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영재학교는 의학과 계열 진학이 안 좋다는 내용을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재학교에가 일반 대학 갈 때는 영재학교 아이들의 학생부가 대학에 가지만 만약에 영재학교가 의대에 갈 경우에는 학생부를 일반고 학생부로 바꿔서 즉 내신을 상대평가화 시켜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의 이점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아예 이런 말이 누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과학고 조기 졸업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조기 졸업제도를 조금 억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외 유형 이런 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까 어디다 설명을 드린 건데 어디가 유리할까라고 과거의 국제고 이런 거 많이 보신 표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공고가 조금 늘지도 몰라요. 차트스쿨 비슷하게 해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걸 정리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화면을 볼 건 다 보고 이제 카페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으로 가도록 합니다. 서울대병시 자사고 들어가는데 자사고 불리할까요? 작년도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애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입니다. 강복자 사고로 탈다치 하는 건 어떨까요? 대치권 중학교 중상위권 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대치권 중학교 중상위권의 강북좌사고로 가면 아무래도 강남보다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대치동에 이 좋은 사교육 인프라를 버리고 가셔야 되니까 문제가 좀 있겠죠, 그죠? 고교학습제가 실시되면 미대 입시도 일반고보다 예고 가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죠. 예고 가는 것이 미대 입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신데 중학교 시절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국어 선생이었죠. 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옛날 얘기니까. 근데 저는요, 세 가지 늘 얘기하고 싶어요. 국어 공부는 어휘력을 길러주고, 두 번째는 문법 지식이 완벽해야 돼. 세 번째는 끊임없는 문제풀이. 이 세 가지만 잘 진행되는데 하루에 국어 공부를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는 해줘야 어느 정도 기본기에 올라옵니다. 자사고의 경우 의대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데 내신 상대평가 1등은 한정된 가질 텐데 대부분 정시로 이야기. 예, 자사고인 경우는요, 전국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정시 모집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내신 몇 등, 서울대 연고대 내신을 목표로 한다면 1등급대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엊그제 5월 30일 날 대학 입학 포털인 어디가에 각 대학교 입시 성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위 문과 상위권은 하나고보다 외국 국제고가 유리한 선택일까요? 이건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하나고는 전국형 자사고, 물론 서울시에 있습니다만, 하나고는 나름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때는 하나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꼭 자사고나 외국 국제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고교 학점제 실시하면 대치권 일반고와 전사고 중 어디가 좋을까요? 학점제가 되면 아무래도 전사고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전사고에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2와 대치 일반고와 전사고. 예, 저는 그래요. 대학들도요, 아무리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사고는 학생부에서 전사고의 냄새가 풍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사고는 가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쭉 해왔지요. 네. 다음 주 질문이요. 현재 초등 의대 지망이면 중학교는 수도권 밖으로 가고 고등은 전북 지방. 예. 지역인재 전형은요, 수도권 지역만 아니면 서울 경기만 아니면 됩니다. 예, 중학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면 되기 때문에 꼭 전라북도로 안 가도 중학교는 수도권 이해가 됩니다. 최근 카이스트랑 포스텍에서 의대 설립을 신청했다고 기사를 통해 봐요. 예, 신청했는데요. 문제는 지방대 국립대학들도 의대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글쎄요, 카이스트와 포스텍의 의대를 허가해 줄까요? 왜 그 두 대학은 과학 특성화 대학의 대표적인 대학들인데 허용해 줄까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강남 일반고와 지역 자사고는 어디가 나을까요? 저는 중2라면 강남 일반고도 괜찮다고 봐요. 중2라면. 중3 남아 모든 과목 A, 국어 B, 중국어 B. 하나고는 B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3은 서초 일반고와 지역 자사고 중에서 수시로 가려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수시는 아무래도 지역 자사고가 낫겠죠. 그렇죠. 근데 지역 자사고도 워낙 자사고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고에 가서 성적 상위권이 돼서 학교의 케어를 받으면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2 의대가 목표라면 강남 일반고. 저는 중2이고 지역 의대가 목표라면 강남 일반고가 낫지 않나라고. 미래의 약대와 혁신 신학과 어디가 비전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제약학과 쪽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약사 면허가 있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중요한 얘기인데요. 초중등 고등교육법이 바뀌면서 약대하고 의대가 4년제로도 가능하게 바뀌었는데, 그때는 의사 면허를 안 주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약사 면허 있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위기 때문에 자사고에 갈 경우 정시를 언제부터? 분위기 때문에 자사고에 간다면 사실은 수시보다는 정시가 더 유용한 거기 때문에 고1 때 들어가면서부터
정시 준비라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2 의대가 목표하는 이공계 아이는 연구가 가장 좋은 선택. 그렇죠. 영재고나 과학고에 가는 게 과학도가 되기 전에 좋은 선택인 것이죠. 현재 중1입니다. 정시 생각하면 전국적으로 상해대학 준비 생각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현재 중2 외교관 목표인 아이 영재고 전사고 취업 기반. 외교관의 목표라고 치면은 전사고가 전 낫다. 외교관의 목표라면. 외고에서는요, 몇 등, 이거는 수시와 정시가 다르죠. 수시는 3, 4등급도 스카이 가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정시로 가면은 뭐, 그건 더 등급이 낮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요즘 EBS 다큐들이 공교육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수시 강화로 돌아가서 정시가 줄까 걱정입니다. 아니요, 요거는요, 정시 40% 체제를 바꾸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정시 40% 체제는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2 특목고 생각 안 하면 중학교 기본만 하고 그렇죠. 특목고 생각을 안 하면 국영수에 몰빵하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특목고의 경우 내신 몇 등급까지? 3, 4등급도 스카이 같습니다. 차라리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월등하게 받으면 더 나을 수 있겠죠. 고교 학점제가 하면 본고사에 부활할까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 요 세 개에 대한 아주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기 때문에 대학별고사의 부활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중1 남자, 이과 성향 수학보다 영어 성적이 좋습니다. 하나고와 용인외대고 어디가 좋을까요? 이건 뭐 하나고나 용인외대고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고 진학고 이공계하는 인문계열을 갈 건데 뭐 굳이 영재고를 갈 이유가 없죠. 인문계열이 목표라면 영재고보다는 일반고에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학점제와 수능은 차이가 큰데 형태가 바뀌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바뀌는 크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점제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선택과목 체제라고 하는 게 학점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수능제도가 있는 걸 봐서는 전 학점제가 된다 해도 수능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2입니다. 중학교 때 국영수 강조했는데 수학 중3까지 선행을 했 전사고라면 수학 때문에 어려울까요? 아니, 전 전사고에 가려고 치면 수학 선행을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사고 선생님들은 선행이 돼 있다고 치고 수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사고가 목표라면 선행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수능에서 EBS 연기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견. 제가 고견이 뭐 일개 사교육자가 고견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EBS 연계는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요. EBS 연계를 50%로 낮추면서 EBS 틱한 EBS 문제를 거의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내는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상황 알으시고요. 예, 여기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100%만은 아니고요. 내신 70%에 서류 30%가 들어가는 학생부 교과전형도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얘기한 겁니다. 종합전형은 얘기한 거 아니고요. 종합전형은 어차피 내신이 뭐 전과목 평가이기 때문에 굳이 고1에 상대평가를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전사가 목표라면 수학은 글쎄요. 고1, 고2 과정은 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과 성향이 아주 강한 아이인데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문과로 가면 저는 가능하면 이과에 가서 문과로 가는 걸 선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고교학점제 변별력은 어떤 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글쎄요. 질문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변별력? 글쎄요. 고2 절평이 되면 대학에서 좋은 학생 뽑기가 어려워지고 본고사도 안 된다면 면접이나 논술이 강화. 논술은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접은 대학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요. 면접 강화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중3입니다. 재수가 되면 무조건 분리. 근데 재수생은 어차피 정시에 가기 때문에 이 제도와 크게 연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문과 성향 강한 아이라면 전사고보다는 외고가 나을까요?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외고가, 그죠? 현재 중3 수학이 약한 경우면 강남 일반, 이거는요, 수학이 약해서 강남 일반고, 외고, 이거 아니라 수학은 무조건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수학이 약해서 딴 데로 피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달러 빚을 내서라도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질문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마지막 한 분은 누구일까요? 자, 마지막 질문. 의대 목표인 경우 지역 일반고와 자사고, 자사고도 자사가 나름이지만 의대가 목표고 정시 모집을 통해서 가려고 한다면 자사고가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영수 잘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기 때문에 국영수 잘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빕니다.